아빠, 우리 내일 비행기 타고 멀리 간대. 고아 남매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준이는 내가 지킬게. 묘지 안으로 들어서던 박 회장이 발을 멈췄습니다. 김 여사가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여보, 저기 누가 있어요? 뭐요? 바로 그때였어요. 지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아빠 알아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날이었습니다. 묘지 입구 벚나무에서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검은 차 한 대가 묘지 입구 앞에 멈췄습니다. 박태식 회장이 먼저 내렸어요. 짙은 감색 코트에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든 채였습니다. 김정희 여사가 그 뒤를 따랐어요. 올해도 왔네요. 김 여사가 나직이 중얼거렸지만 박 회장은 말없이 걸음만 옮겼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이렇게였죠. 그런데 묘지 안으로 들어서던 박 회장이 갑자기 발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아들묘 앞에 작은 그림자들이 보였어요. 김 여사가 남편 팔을 붙들었습니다. 여보, 저기 누가 있어요? 보여요. 두 사람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가 무덤 앞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있었죠. 무덤 앞에는 들꽃 몇 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과자 봉지 하나가 그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로 조금 떨어진 곳에 중년 여자 한 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와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김 여사가 박 회장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이 왜 여기에? 아이가 무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서준이야, 지아랑 같이 왔어. 아빠, 우리 내일 외국가 비행기 타고 멀리 간대. 옆에 있던 작은 아이가 오빠 소매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빠, 지아야. 아빠, 거기서도 우리 볼 수 있어? 서준이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지아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해.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오빠는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서준이가 잠시 무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지아, 내가 지킬게. 지아가 묘비를 작은 손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아빠, 차갑다. 오빠. 아빠, 왜 차가워? 그냥 원래 그래? 지아가 오빠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울어. 안 울어. 눈 빨간데. 꽃가루야. 서준이가 소매로 눈가를 쓱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여사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인지 왜 이 묘 앞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이 말없이 아내 손을 지그시 잡았어요. 그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아빠 알아요. 박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서준이가 얼른 동생 앞에 섰습니다. 지아야, 모르는 분이야. 근데 할머니 왜 울어?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여기 왜 왔니? 아빠한테 인사하러요. 내일 멀리 가거든요. 박 회장이 낮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네, 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마지막 인사하러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박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니? 서준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박민호예요. 우리 아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 손에서 국화 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김 여사가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몸을 낮춰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야 겨우 말이 나왔어요. 박민호가 너희 아빠라고?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도 따라 끄덕였어요.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남편 팔을 꽉 붙들었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묘역 돌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김 여사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김 여사 시선이 자꾸 서준이에게로 갔습니다. 눈매였어요.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은 그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눈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가 영 떠오르지 않았죠.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준이가 아무 말 없이 묘 앞에 쪼그려 앉더니 손으로 흙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였어요. 손가락으로 뿌리째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하고 빠릿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당연하게 하는 행동이었죠. 박 회장이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기 전에도 왔었니? 서준이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아빠가 깨끗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풀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저 말고는 아무도 안 오잖아요. 아빠 혼자 있으면. 박 회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여사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안 온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 지아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가져왔어. 지아가 그린 거야? 아빠 얼굴이야? 열심히 그렸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삐뚤하고 어설프지만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김 여사 눈이 그 그림에서 딱 멈췄습니다. 손이 굳었어요. 그림 속 눈매였습니다. 크레파스로 대충 그린 그림인데도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은 그 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까 서준이 얼굴에서 봤던 바로 그 눈매였죠. 얘야, 이게 아빠야?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웃는 얼굴이야. 아빠 웃을 때 눈이 항상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자기 눈꼬리를 살짝 내리며 흉내를 냈어요. 이렇게 눈이 반달처럼 됐어요. 예쁘지? 김 여사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 회장도 그 그림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림만 봤죠. 고아원 선생님이 조용히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어요. 많이 놀라셨죠? 아이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저희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갑자기요? 네, 오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김 여사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출국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오늘 데려온 거예요. 그 말에 박 회장과 김 여사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내일이요? 네,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지아가 묘비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엄마 얼굴 몰라. 엄마는 하늘 날아갔대. 아빠가 그랬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어요. 근데 아빠도 갔어. 차 타다가. 7살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슬픈 내색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듯 말하는 것이었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 여사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박 회장도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
서준이가 잡초를 다 뽑고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흙 묻은 손을 바지에 씻으며 박 회장 쪽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울어요? 박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려다가 그냥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누가 보고 싶어요? 박 회장이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10살짜리 아이 같지 않았죠. 박 회장이 결국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아이들 곁을 살짝 벗어나 선생님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생님,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35이셨어요. 박 회장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선생님이 날짜를 말했어요. 박 회장이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날짜를 박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아 장례를 치렀지만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끝내 몰랐던 그날이었죠. 사시던 곳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동네 이름을 말했어요. 박 회장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직업은요? 작은 회사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아이들 어머니는요? 작은 아이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 두 아이를 키우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박 회장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나이도 날짜도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도 전부 맞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이들 아버지를 아시는 분입니까? 박 회장이 대답 대신 천천히 코트 안쪽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갑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선생님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선생님 눈이 딱 멈췄습니다. 박태식. 박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박민호가 내 아들이요. 선생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내 아들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오래됐소? 연락도 끊겼었어요.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전해 들어서 장례는 치렀는데 아이들이 있다는 건? 그때도 몰랐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박 회장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신분증과 박 회장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세상에. 그러면 저 아이들이 우리 손주라는 말이요? 그 말을 내뱉고 박 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고아원에 있었다고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연고자가 없어서요. 저희가 맡게 됐어요. 연고자가 없다고요? 신상 기록에 가족이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족이 없다고 하셨다더라고요. 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였어요. 집을 나가면서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던 민호였습니다. 그 말이 결국 이렇게 돌아온 거였죠. 얼마나 됐습니까? 고아원에 있은 지 3년 됐어요. 3년. 박 회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준이가 묘비 앞에 쌓인 낙엽을 손으로 쓸어내고 있었고 지아는 그 옆에서 들꽃을 다시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렇게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들었소? 다 들었어요. 김 여사가 남편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민호 자식이에요? 그렇소. 어떻게 이런 일이? 김 여사가 나무 기둥에 살며시 몸을 기댔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아가 오빠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왜 그래? 할머니 많이 아파? 아니야. 지아야 조용히 해봐에 지아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면서도 눈은 어른들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선생님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전부 이상한 표정이었죠. 서준이가 천천히 박 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회장 앞에 서서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 알아요? 박 회장이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은 눈매. 아들 민호의 눈매였어요. 아빠 친구예요. 박 회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어떻게 알아요?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서준이가 가만히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김 여사가 한 걸음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도 겨우 입을 열었죠. 얘들아. 서준이와 지아가 동시에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가 두 아이 얼굴을 천천히 번갈아 바라봤어요. 눈이 빨개졌습니다. 혹시 아빠 사진 있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가 김 여사를 한참 바라봤어요. 아까부터 계속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이 두 분이 누구길래 이러는 건지 서준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준이는 천천히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지퍼를 열고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지아가 번개같이 오빠 팔을 잡았어요. 오빠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아? 진짜야. 우리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빠 사진 그것밖에 없잖아. 드려도 돼, 지아야? 금방 돌려주실 거야? 지아가 김 여사를 바라봤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진짜 돌려줘요. 꼭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꼭 돌려줄게. 할머니가 약속해. 지아가 오빠 팔을 놓았어요. 그래도 눈은 가방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가방 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한쪽 귀퉁이가 살짝 접혀 있었어요. 여러 번 꺼내보고 또 꺼내봤던 손길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사진을 김 여사 쪽으로 내밀었어요. 김 여사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는 순간 숨이 딱 멎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두 아이를 양쪽이 하나씩 안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은 눈매로 환하게. 김 여사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호야.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박 회장이 아내 곁으로 다가서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나가던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박 회장은 함께 살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무겁고 굳어있던 얼굴만 봤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에서 민호는 너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양팔로 꼭 끌어안고서요. 박 회장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옆에 안겨있는 두 아이, 왼쪽은 서준이었고 오른쪽은 지아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리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벌 그룹을 이끌며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표정 하나 흔들린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서 10살짜리 아이 앞에서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사진을 왜 저렇게 꼭 안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선생님 곁으로 슬며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응. 할아버지 왜 저래요? 선생님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 사진인데 왜 울어요?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 알아요? 지아야. 선생님도 울어요. 선생님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준이가 천천히 박 회장 곁으로 다가갔어요. 옆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진 속에 우리 있죠? 저랑 지아요. 응. 아빠 웃는 얼굴이에요? 저는 그 얼굴이 제일 좋았어요. 아빠가 밥 먹고 나면 꼭 저한테 물어봤어요. 맛있었냐고. 맛있었다고 하면 꼭 저렇게 웃었어요. 눈이 반달처럼 됐거든요. 박 회장이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지아 낳고 나서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밥은 꼭 차려줬어요. 저희 한 번도 굶긴 적 없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어떻게 알아요? 박 회장이 서준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호의 눈매였어요. 볼수록 민호였습니다. 할아버지. 박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이에게 사진을 돌려줬어요. 서준이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 너희한테 아빠였구나. 서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예요. 박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선생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저분이 우리 아빠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맞아. 그럼 우리 할아버지야. 박 회장이 아들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묘비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수연을 처음 만난 건 28살 때였어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혼자 들어갔다가 수연을 봤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화장기도 없고 꾸밈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웃는 얼굴이 따뜻했어요. 민호가 밥을 먹으며 자꾸 수연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수연이 눈치를 챘는지 가까이 다가와 물었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얼굴이 밝으시다 싶어서요. 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밥집 하면서 인상 쓰면 손님이 밥을 못 먹죠. 그것도 그렇네요. 자주 오세요? 근처 회사 다니세요? 네, 걸어서 5분이요? 그럼 자주 오겠네요? 수연이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민호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매일 그 식당을 찾았어요. 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을 보러 가는 거였죠. 수연도 그걸 알았어요. 어느 날 수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맨날 혼자 오세요? 네, 친구는요. 있긴 한데 점심은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가족은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없어요. 나는 가족이 없어요. 혼자예요. 수연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말했어요. 많이 외로우시겠다. 어머.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고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 웃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가족해줄게요. 밥은 매일 먹으러 오면 되잖아요. 민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밥 챙겨주면 가족이죠. 그 말이 민호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밥 한 끼가 두 끼가 됐고 두 끼가 산책이 됐습니다. 산책이 데이트가 됐고 데이트가 사랑이 됐어요. 민호는 수연에게 자신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타이밍을 못 잡았고 나중에는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수연이 자신이 아닌 집안을 보고 곁에 있을까 봐 겁이 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어요. 수연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호를 봤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커다란 가방 하나와 작은 배낭 하나였습니다. 20몇 년을 살아온 집을 나가는데 짐이 그것뿐이었어요. 박 회장이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나갑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자식 아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 회장 얼굴이 굳었어요.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집안을 버리는 거냐? 그 여자가 뭔데?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민호가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은 못 살겠어요. 뭐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밥 먹고 웃으면서요. 그게 전부예요. 박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기나 하냐? 돈 없이 살아봤어?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힘든지 알아? 모르더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안쪽에서 뛰어나왔어요. 민호 팔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응? 어디 가려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면 가지마. 엄마가 뭘 잘못했어? 응. 말해봐.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럼 왜 나가? 왜? 민호가 어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저한테 행복한 게 여기가 아니에요? 김 여사가 입술을 떨었어요. 민호야. 박 회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갈 거냐? 네,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 두드리지 마라. 내 자식 아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계세요. 그러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김 여사가 불렀지만 민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김 여사가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박 회장은 말없이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연과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수연 쪽 친척 몇 명과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민호 쪽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 끝나고 수연이 민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생겼네요. 민호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응이 가족 생겼다. 서준이를 낳고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수연이 둘째를 가졌습니다. 기뻤어요. 출산 예정일이 됐습니다. 민호가 수연 손을 꼭 잡고 병원에 함께 들어갔어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수연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딸이면 좋겠다.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 이름은 생각해뒀어요.
아직. 딸이면 내가 짓고 싶어요. 그래, 내가 지어. 수연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어요. 의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벽에 기댔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말을 꺼내기 전에 민호는 이미 알았습니다. 의사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민호가 그 자리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기 안아보시겠어요? 민호가 2 팔을 내밀었습니다. 갓난 딸을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아이가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민호가 아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수연을 꼭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작은 입술도요. 수연아. 민호가 낮게 불렀어요. 텅 빈 복도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름은 내가 지을게. 수연이 내가 짓고 싶다고 했는데 미안해. 내가 지을게. 갓난딸이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어요. 지아는 어때? 박지아. 민호가 그 손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이가 손을 꼭 쥐었어요. 박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묘비가 앞에 있었어요. 벚꽃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문을 막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문만 막지 않았어도. 김 여사가 남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꼭 잡고만 있었습니다. 민호가 혼자 남겨진 그 이후의 날들이었어요. 수연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민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갓난 지아가 새벽마다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가 아이를 안아 토닥이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지아가 겨우 잠들면 어느새 서준이를 깨울 시간이었습니다. 서준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응, 밥 차려놨어. 빨리 먹어. 서준이가 비몽사몽 식탁에 앉으면 민호가 국을 떠서 옆에 놓아줬어요. 밥을 다 먹이고 나서 서준이를 학교에 보내면 이번엔 지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민호가 출근했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지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오면 서준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빠, 나 배고파. 알아. 금방 해줄게. 민호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호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제일 힘들었어요. 수연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에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 서준이가 한 말, 내일 뭘 먹을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어요. 민호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어떤 말도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서준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어요. 아빠. 민호가 얼른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왜 안 자고? 화장실 가려다가. 서준이가 부엌 불빛 아래 아빠를 바라봤어요.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손으로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가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새벽에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호가 서준이 머리를 천천히 쓸어줬습니다. 서준아. 응, 미안해. 아빠가 더 잘해줄게. 뭘 잘해줘? 밥도 맛있는 거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지금도 잘해줘. 그래도. 서준이가 아빠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아빠 나 괜찮아. 지아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서준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자러 가자. 내일 학교 가야지. 아빠도 자야지. 응. 아빠도 곧 자. 서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서준이 방 불을 꺼줬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준이가 크면서 제법 의젓해졌어요. 지아 밥도 챙기고 학교 갈 준비도 도와줬습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민호가 밥을 차렸고 서준이가 식탁에 앉았고 지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뭐 먹어? 서준이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민호가 생각하다가 웃었어요. 서준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돈가스. 그래 돈가스 해줄게. 진짜. 응, 빨리 와의 집에 오면 바로 해줄게.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아도 따라 웃었어요. 나도 돈가스. 그래. 지아도. 민호가 아이들 가방을 챙겨줬어요. 서준이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지아 볼을 한번 꼬집었습니다. 다녀와. 다녀올게요. 아이들이 현관을 나섰어요. 민호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외쳤어요. 아빠 나왔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부엌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가스는커녕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방을 들여다봤어요.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준이가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 앉았어요. 아빠가 곧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아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시간도 지났어요. 서준이가 현관 앞에 앉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왜 안 와? 문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돈가스 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어요. 서준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현관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지아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서준이 얼굴을 보고 굳었어요.
서준아, 아빠 어디 갔어? 몰라요. 안 왔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가 신고를 했어요. 다음 날 낯선 어른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지사였어요. 서준이가 지아를 뒤로 숨기며 현관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서준이구나. 어른들이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언제 와요? 복지사가 무릎을 굽혀 서준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서준아, 아빠 이야기 해줄게. 안 돼요. 아빠 왜요? 아빠 어디 있어요? 서준아. 우리 아빠 곧 와요. 저녁에 돈가스 해준다고 했어요. 어제 못 해줬으니까 오늘은 올 거예요. 복지사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준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준아, 아빠가 어제 사고가 났어. 사고요. 응, 이 차 사고가 났어. 많이 다치셨어. 서준이가 복지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병원에 있어요? 아빠 병원에 있어요? 복지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면 돼요? 저 병원 갈게요. 서준아. 저 아빠한테 갈게요. 서준아. 아빠가. 복지사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빠가 하늘 날아갔어? 서준이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던 지아가 오빠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오빠 하늘나라가 어디야? 서준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서준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준이가 그제야 시선을 내렸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한참을 바닥만 봤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복지사가 짐을 싸는 걸 도와줬어요. 서준이가 말없이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아는 뭔지도 모른 채 옆에서 구경했어요. 오빠, 우리 어디가? 그냥 다른데 나빠 집안이야? 응, 왜? 그냥. 지아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저런 표정일 때는 더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았어요. 고아원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철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렸어요. 서준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지아가 차에서 내리다가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아야, 가자. 싫어. 왜? 여기 싫어. 우리 집 아니잖아. 잠깐만 있는 거야? 거짓말. 서준이가 동생 앞에 섰습니다. 지아야, 내가 있잖아. 지아가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 있어? 응이 나 여기 있어? 항상 옆에 있을게. 지아가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발을 뗐어요. 한 발 한 발 철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처음은 낯선 방이었습니다. 이불 냄새가 달랐어요. 베개도 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꺼지고 나서 지아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옆에서 서준이가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같은 방에 재워졌습니다. 지아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서준이가 느꼈는지 슬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아 등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탁탁, 천천히 조용히. 지아가 이불 속에서 오빠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둘이 잠들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밥은 나왔고 씻을 수 있었고 잘 곳도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이었습니다. 식판에 밥이 담겨 나왔어요. 반찬은 계란말이였습니다. 지아가 식판을 내려다봤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왜 안 먹어? 옆에 있던 서준이가 물었어요. 아빠가 계란말이 잘했는데? 아빠 거가 더 맛있었는데? 서준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아가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한 숟갈 뜨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오빠. 응, 아빠 보고 싶어. 나도. 둘이 한동안 식판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방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준아, 지아야,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네, 너희가 외국에 있는 가족한테 입양을 가게 됐어? 거기서 새 가족을 만나는 거야?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국이요? 응, 멀리 비행기 타고? 응, 지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외국 가면 아빠 못 보잖아요. 선생님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빠 무덤이 여기 있잖아요. 외국 가면 못 오잖아요. 선생님 저 가기 싫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아이들 앞이라 참았습니다.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일찍 잠들었어요. 서준이가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방을 뒤적였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 서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 불빛으로 사진을 비췄어요. 아빠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양쪽에 안고 환하게. 서준이가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아빠 얼굴을 살짝 짚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진을 가슴에 얹었어요.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방에 들어왔습니다. 짐이 다 쌓여 있었어요. 서준이와 지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굽혔어요. 잠시 두 아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 출발하기 전에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갈래? 지아 눈이 커졌어요. 서준이가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현재였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날, 그 묘지 앞이었어요. 눈앞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서준이와 지아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 아이들이 겪어온 날들이었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벚꽃이 한 입 떨어져 아이들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선생님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생님. 네, 입양 취소해 주시오.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이 아이들 입양 취소해 주시오. 내가 데려가겠소? 회장님, 그게 이미 서류가 다 진행된 상태라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절차가 있어서요. 시간이 걸립니다. 절차는 내가 다 밟겠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소. 오늘 저 아이들 비행기만 태우지 마시오. 김 여사가 아이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아가 묘비 앞에 앉아 들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그 옆에서 어른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눈빛이었어요. 선생님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 출국은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월요일에 기관이랑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해요. 수고하셨소. 그런데 회장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박 회장이 아이들 쪽을 바라봤어요. 제가 직접 하겠소? 박 회장이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묘 앞에 앉아있는 남매 앞에 섰어요. 지아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오늘 비행기 안 타도 돼요? 박 회장이 지아를 바라봤어요. 응, 오늘은 안 타도 돼. 왜요?
할아버지가 너희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지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박 회장이 지아 옆에 천천히 앉았어요. 이른 나이에 묘비 앞바닥에 앉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냥 앉았습니다. 김 여사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네 사람이 묘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아야. 네, 너희 아빠가 할아버지 아들이야? 지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너희 아빠야? 지아가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예요? 그래. 진짜요. 진짜야. 지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너희 아빠 엄마야? 아빠 엄마요? 응, 지아가 김 여사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우리 아빠 낳았어요. 김 여사가 눈가가 달아오르는 걸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낳았어. 지아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렇지. 진짜요. 진짜야. 지아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박 회장이 말을 잃었어요. 우리 아빠 죽었을 때 왜 안 왔어요? 그때 오면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몰랐어. 너희가 있는 줄을. 왜 몰랐어요? 아빠가 말을 안 해줬어? 왜요?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야 해. 지아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했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대답을 안 하네. 박 회장이 지아를 바라봤어요. 지아야. 네, 미안해. 할아버지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너희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가 데리러 왔어야 했는데 몰라서 못 왔어. 정말 미안해. 지아가 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몰랐으면 어쩔 수 없죠. 박 회장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괜찮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 말이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조용히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응,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응, 연락이 끊겼었어. 왜요? 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어. 그게 할아버지 잘못이야. 서준이가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안 좋았어요? 아빠가 집을 나갔어.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해서? 아빠가 왜 집을 나갔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서. 그게 너희 엄마야? 서준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화났어요? 화가 났었지? 근데 지금은 후회해. 많이 후회해. 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응, 아빠가 보고 싶어요. 박 회장이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래. 많이 보고 싶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두 사람이 한동안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바라봤습니다. 그때 서준이 눈가가 달아올랐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다가 그냥 뒀어요. 닦아도 계속 흘렀으니까요. 박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닦지도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뒀습니다.
박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서준이 어깨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서준이가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지 않아도 돼.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잖아. 10살짜리가. 서준이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괜찮지 않아도 돼, 알겠어? 서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지아가 오빠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오빠 왜 울어? 안 울어. 울잖아. 눈물 나오잖아. 꽃가루야. 또 꽃가루야. 지아가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있잖아. 서준이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지아가 싱긋 웃었습니다. 오빠가 맨날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있잖아. 나도 있어? 서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꾹 감았습니다. 김 여사가 지아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지아야. 내 할머니한테 와도 돼. 지아가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냥 안아주고 싶어서. 지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따뜻해요. 김 여사가 눈가가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지 와서 확인해봐에 지아가 김 여사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어요. 김 여사가 팔을 벌렸습니다. 지아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김 여사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김 여사가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따뜻해요. 지아가 품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따뜻하지.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요? 김 여사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아를 더 꼭 안았어요. 한참 후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김 여사가 대답하려는데 박 회장이 먼저 말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같이 가는 거야? 지아가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요? 응, 거기서 살아요? 그래. 할아버지 집 커요. 박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크지? 방도 있어요. 있어. 지하 방도요? 지하 방도 있고 서준이 방도 있어. 지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 혼자 쓰는 방이요. 응, 우아. 지아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들었어? 우리 방 생겼대. 서준이가 지아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아직도 빨개져 있었어요. 오빠. 응, 좋겠다. 응, 오빠는 왜 좋겠다 안 해? 좋아. 지아가 오빠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진짜야? 응. 진짜야? 서준이가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응, 저희가 진짜 할아버지 집에 살아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가 싫어지면요? 박 회장이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싫어지지 않아. 그래도 만약에요? 만약에도 싫어지지 않아. 왜요? 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 아들 자식이잖아. 어떻게 싫어져? 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조그맣게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거였습니다. 박 회장이 서준이 어깨를 감쌌어요. 꼭 잡았습니다. 서준이가 박 회장 품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일은 평생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김 여사가 지아를 안은 채 남편과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아원 선생님이 뒤에서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네 사람이 묘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김 여사 품에 안긴 채로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어. 좋은 분들이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떨어졌어요. 아빠가 왜 말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아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만났으니까 됐어. 박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서준이가 박 회장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응, 아빠한테 인사해요. 박 회장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많이 늦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한꺼번에 흩날렸습니다. 서준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가 대답하는 거예요? 박 회장이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네 사람이 나란히 묘비를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기관 담당자 앞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입양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 관계 확인이 먼저 돼야 해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일주일이요. 진행해 주시오.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은 저희가 데리고 있겠소.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식 절차 전에는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임시보호자 신청을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셔야 해요. 박 회장이 서류를 앞으로 당겼어요. 주십시오.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이 펜을 들었어요.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관계. 마지막 칸에 손이 멈췄어요. 관계란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썼습니다. 친조부. 그날 오후였어요. 검은 차가 넓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서준이와 지아가 차에서 내렸어요. 지아가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크다. 응. 크지. 진짜 커, 오빠 봐봐. 서준이도 올려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박 회장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오너라. 지아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서준이가 그 뒤를 따랐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지아가 멈췄습니다. 진짜 크다.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적응되면 괜찮아. 적응이 돼요? 이게. 그럼. 지아가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 응, 화장실이 어디예요? 김 여사가 피식 웃었어요. 저기 복도 끝, 감사합니다. 지아가 종종 걸음으로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서준이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박 회장이 서준이 옆에 섰습니다. 어떠냐? 넓어요. 살다 보면 좁아져. 거짓말. 박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2층에 올라가 볼래? 방 보여줄게.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박 회장이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기가 서준이 방이야. 서준이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요. 그래. 서준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나무 벚나무예요. 그래. 아빠 묘에 있던 거랑 같네요. 박 회장이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서준이 옆에 서서 같이 내려다봤어요. 봄마다 꽃이 피지. 예쁘겠다.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여기 살았어요? 응. 작을 때는 이 방에서요? 아니, 아빠 방은 저쪽이야. 볼 수 있어요. 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보여줄게. 복도를 걸어 다른 방 앞에 섰어요. 박 회장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래된 방이었어요. 먼지는 없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트로피가 있었고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어린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액자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민호가 웃고 있었어요. 지금 서준이랑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아빠다. 그래.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많이 닮았지? 서준이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이 그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지아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오빠 여기 있었어? 할머니가 밥 먹으래? 응, 간다. 지아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액자를 봤어요. 아빠다. 응, 할아버지 방이에요. 박 회장이 대답했어요. 아빠 어릴 때 방이야? 우와. 아빠 여기서 잤어요? 그래. 지아가 침대에 가서 앉았습니다. 푹신하다. 지아야. 왜요? 남의 방에 함부로 앉으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봐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박 회장이 말했어요. 괜찮아. 앉아도 돼. 지아가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아빠도 여기 이렇게 누웠겠다. 박 회장이 지아를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어릴 때 어땠어요? 밥 잘 먹었어요. 잘 먹었지? 저처럼요. 너보다 많이 먹었어. 우와. 저도 많이 먹는데. 박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알아. 아까 밥 2그릇 먹는 거 봤어? 할머니가 맛있게 해줬잖아요. 김 여사가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들 뭐 해요? 밥 식어요. 가요. 지아가 침대에서 일어나 뛰어나갔어요. 서준이가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바라봤어요. 액자 속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잘 볼게.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봄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박 회장이 서준이와 지아를 데리고 차에 올랐어요. 김 여사도 함께였습니다. 차가 묘지 앞에 멈췄어요. 4사람이 내렸습니다. 서준이가 들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오는 길에 직접 꺾어온 거였습니다. 지아가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과자 좋아했어요? 글쎄. 어릴 때는 좋아했어. 그럼 됐어요. 4사람이 묘 앞에 섰습니다. 서준이가 들꽃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지아가 과자 봉지를 그 옆에 세웠습니다. 박 회장이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어요. 김 여사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4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벚꽃이 피는 봄날이었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다녀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서준이가 묘비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박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김 여사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4사람이 말없이 서 있었어요. 벚꽃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봄이 왔습니다. 묘지 입구 벚나무에서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묘지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15살이 된 서준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어깨도 넓어졌죠. 그 뒤로 12살이 된 지아가 내렸습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75살이 됐어요. 걸음이 5년 전보다 조금 느려졌지만 이 길만큼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내렸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들게요. 서준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든다. 무거우시잖아요. 안 무거워. 할아버지, 왜 그냥 주세요? 박 회장이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피식 웃으며 국화를 건넸어요. 다 컸네. 5년 됐잖아요. 그래도 엊그제 같은데? 서준이가 국화를 받아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지아가 김 여사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 잡아 줄게요. 할머니, 혼자 걸을 수 있어? 알아요. 그냥 잡고 싶어서요. 김 여사가 지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많이 컸다. 우리 지아. 할머니가 밥을 많이 줬잖아요. 그게 이유야? 할머니 밥이 맛있잖아요. 김 여사가 웃었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묘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년 전 그 묘 앞이었어요. 묘비가 깨끗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관리를 시켰어요. 매달 한 번씩 사람을 보냈고 명절마다 네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서준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국화를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아가 가방에서 과자 봉지를 꺼냈어요. 5년 전과 똑같이 묘비 옆에 세웠습니다. 아빠 나왔어. 지아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이제 12살이야. 키도 많이 컸어. 할머니가 쟀는데 10cm 컸대. 오빠는 엄청 컸어. 이제 나한테 함부로 못해. 키 크면 무서운 거 없다고 했잖아. 서준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내가 언제 함부로 했어? 맨날 하잖아. 언제? 지난주에 내 과자 먹었잖아. 그건 내가 준 거잖아. 조금만 먹으라고 했지? 다 먹으라고 했어? 박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김 여사도 웃었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다시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빠 나야? 서준이, 나 이번에 반장 됐어.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어. 박 회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밥을 2그릇 드셨어. 서준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그 얘기는 왜 해요? 사실이잖아. 아빠한테 말하는 건데 아빠도 알아야지. 지아가 깔깔 웃었습니다. 서준이가 다시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어. 나 때문에 밥 2그릇을 드셨대. 박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과장이야. 과장 아니잖아요. 됐어. 됐어. 김 여사가 웃으며 박 회장 팔을 잡았어요. 여보, 맞잖아요. 당신도. 묘역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울음소리만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지아가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진짜야. 할아버지가 엄청 잘해줘. 할머니도 밥도 맛있고 방도 있고 학교도 좋아.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나온 거 아직도 이해 안 가는데? 서준이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지아야. 왜? 진짜잖아. 그래도 오빠도 궁금하잖아. 서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빠, 왜 말 안 했어? 우리 진작에 만날 수 있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박 회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아이들 옆에 서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얘들이 잘 크고 있어? 서준이는 반장됐고 지아는 키가 10cm 컸어.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때 문을 막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이제는 잘할게. 내 자식들한테 약속한다. 김 여사가 박 회장 옆에 섰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어요. 민호야, 엄마야. 보고 싶다.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한참을 네 사람이 묘비 앞에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서준이가 그 옆에서 말했어요. 잘 있어, 아빠. 박 회장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우리 간다. 네 사람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서준이가 박 회장 옆에서 걸었습니다. 지아가 김 여사 손을 잡았어요. 묘역 입구 벚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꽃잎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아가 손을 내밀어 꽃잎을 잡으려 했어요. 잡았다. 손바닥 위에 벚꽃 한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잡았어. 예쁘네. 아빠가 준 것 같지 않아요? 김 여사가 지아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달아올랐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준 것 같네. 지아가 꽃잎을 가슴에 살며시 얹었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이었어요. 벚꽃이 조용히 흩날렸습니다.